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손절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손절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손절매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손절매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죠? 이건 정인데요. 뭐 읽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매수를 했다가 빠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매도를 하는 걸 손절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손절매는 강제 청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손해가 심한데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파는 거는 강제 청산이죠. 하지만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나는 얼마에 도달하면 팔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손절매입니다. 그래서 강제청산과는 계획성이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간단하게 손절매의 정의를 한번 봤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이 손절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손절 한도는 전략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고, 종목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전략의 유형은 자,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 추세 추정형이냐 역추세 추정형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보유 기간은 단기냐 장기냐, 그 다음에 종목은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마다 전부 다 손절 한도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손절매 잘하는 팁을 4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략 유형에 따라서 한번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추세 추정형 전략은 작은 손절 한도를 가져가야 되고요, 2%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역추세 추정형 전략은 큰 손절 한도로 20에서 30%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추세 추정형 전략이라고 하면 무슨 전략이냐면 추세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오늘 내가 사도 내일 또 오르겠죠. 또 그 다음날 오르겠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손절 한도를 작게 잡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세 추정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승률은 낮고, 그러니까 수익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수익률이 높고 실패할 때는 짧게 실패를 하자는 거죠. 짧게 손절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이 추세 추정형 전략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손절 한도가 필요하고, 역추세 추정형 전략은 쉽게 말하면 하락 추세인데 이제 하락이 끝나고 반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때 내려가고 있는 거를 예상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내려가고 있는 게 완전히 돌아서서 상승할 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 역추세 추정형 같은 경우에는 싼 값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추세 추정형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역추세 추정형 같은 경우에는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빠졌을 때 손절이 되면은 수익을 보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큰 손절 한도를 둬서 손절이 안 되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역추세 추정형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역추세 추정형 전략은 승률을 높여야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손절매 잘하는 팁 두 번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짧아서 예를 들면 3일 안에, 5일 안에, 한 달까지를 저는 짧다고 보는데, 3일, 5일, 하루, 한 달 이 정도까지는 작은 손절 한도를 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긴 경우에 큰 손절 한도를 두겠죠. 자, 이렇게 잡으면은 효과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손절매 잘하는 팁으로는 세 번째, 규모별로 이제 손절매를 하는 건데, 대형주나 변동성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손절 한도를 둡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또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손절 한도를 넣어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나 변동성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진짜 심한 경우에는 10%대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에 손절에 걸려버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 할도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나 변동성 높은 종목은 큰 손절 한도를 둬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쫙 올라갈 때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큰 손절 한도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수십 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1개월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손절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손절 한도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십 종목이 아니라 뭐 이제 10종목 이내 작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경우를 뜻하고요. 수십 종목 이상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일 때는 손절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손절 한도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손절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라고 한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손절 라인을 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손절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손절 한도를 크게 하는 경우가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손절 한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통 이제 저는 20종목에서 30종목 정도 구성해서 굴리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의 종목으로 본다면 20%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10%가 빠지면은 전부 매도를 해버리고요. 저는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2%의 룰을 따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 투자하는 금액의 2%가 개별 종목의 20%가 되게끔 조절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1번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네요. 2%의 룰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수익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한 10년,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손절 라인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3%, 5%, 10%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가장 많이 올리는지 찾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손절 한도를 정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 10%지만 여러분은 30%, 20%까지도 감당할 수도 있겠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 4가지를 활용해서 손절 한도를 정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